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드디어 월요일이 밝았죠. 네, 오늘은 같이 제가 미국 증시 브리핑을 간단하게 시작하면서 또 다른 재밌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제가 본격적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니버핏 랩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올린 콘텐츠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미국 증시 브리핑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CPI나 뭐 FOMC, 닷플롯이라는 개념으로 한 주가 시작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역시나 핵심 키워드는 성장주, 그다음 금리, 그다음 AI 사이클에 대해서 분석을 한 유료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CPI, 그 다음에 FOMC의 결정, 그 다음에 파월의 기자회견까지 이 3단 충격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CPI 발표가 12월 10일, 화요일 밤에, 그래서 예상치.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장주 단기 조정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플랏이 만약에 상향 시에는 나스닥이나 AI 중심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AI 반도체 모멘텀인데요. 이번 주에 지속될 예정이고 금리 변동과는 무관하게 빅테크나 조금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기 방향은 계속해서 견조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핵심 부분만 좀 말씀드려 보면은 자, CPI는 현재의 물가를 보여주고 FOMC는 현 정책의 의지를 보여주며 다플랏은 미래의 정책 경로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한 주 안에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CPI나 FOMC, 다플rat이 모두 다 불확실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한텐 장기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AI나 반도체,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반 이런 메가 트렌드들, 큰 트렌드들은 정책 이벤트로 인해서 속도가 약간 늦춰질 뿐만 아니라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AI라는 큰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좀 핵심 부분, 오늘 올렸던 핵심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자, 또 다른 오늘 제가 준비했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폭락장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패라는 주제로 경제적 해자, 완전 정복해보자 라고 갖고 왔습니다. 경제적 해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적 해자라고 하면 결국엔 어떤 방어책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워렌 버핏과 그 다음에 펫 도시라는 이 경제적 해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경제적 해자를 떠올려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엔 중요한 부분은 이 시장은 흔들려도 해자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심하고 계속해서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사람들이 시장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과거에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IMF란 단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을, 조금 무너짐이 덜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결국엔 이 경제적 해자는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버블이나 금리 변동,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시장은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항상 요동을 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일부 기업은 폭락장에서도 생존을 넘어서 오히려 압도적인 수익을 만들죠.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절 때가 있었죠. 코로나 시절 때도 물론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거기서도 다시 몇 달 만에 수직 상승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말한 그 비밀,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에 대해서 한번 실제 투자 전략을 우리가 경제적 해자란 책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경제적 해자라는 무엇인가? 먼저 모닝스타의 정의를 보도록 해볼게요. 여기에 키워드는 장기 경쟁 우위, 이 장기라는 단어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침투 방어력, 방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초과 수익, 초과 수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해자란 기업이 오랜 기간 높은 ROIC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구조적 경쟁 우위인데요. 단순히 기술이나 브랜드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대체 불가성과 고착성을 통해서 경쟁자의 공세,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주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모닝스타라는 곳에서는 이 해자를 와이드, 그 다음에 네로우, 넌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왜 해자가 있으면은 폭락장도 두렵지 않은가? 여기에 키워드는 방어력과 수익률, 그 다음에 변동성 완충입니다. 해지와 기업의 공통점은 이 침체에서도 이익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걸 좀 더 풀어보면은 소비자는 쉽게 떠나지 않고 경쟁자들은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회복될 때 가장 빠르게 급반등하는 기업도 바로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역시나 중요한 거는 장기성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해자를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성이 뛰어나다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거짓 경쟁력에 속지 말자입니다. 우리가 AI 시대 때 왔을 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죠. 많아 보이죠, 또. 그래서 단기 유행, 그 다음에 모방 가능 전략, 그 다음에 착시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규모가 큰 기업이 해자가 갖고 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기술력이 단순히 뛰어나다? 이게 해자냐?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성장률이 높다? 이게 해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봤을 때 해자는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 구조적 우위여야 한다. 그래서 반대로 혁신만 강조하지만 장벽이 없는 기업은 침체에서 먼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전기차가 한때 되게 유행했을 때 테슬라 말고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전기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벽이 없는 것처럼 처음에 돼서 사람들이 막 엄청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혁신이 딱 태어나고 나서 장벽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들어온 거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나 뭐 수소차 그런 거 관련돼서 남아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유행이나 착시 성장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해자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해자는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브랜드, 특허, 규제 라이선스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브랜드 파워가 먼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특허가 뭐 많이 있거나 아니면 독보적인 특허가 있거나 세 번째로는 법적 라이센스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브랜드로는 애플이나 코카콜라처럼 소비자의 선택 비용을 낮추는 기업들이 있고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약사는 FDA 승인 이후에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적 우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규제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장벽을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경제적 해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따게 되면은 이 규제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기업 간의 경쟁 장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전략회사는 규제로 가격을 제한을 해주게 되는 거죠. 반면 이제 제약이나 보험, 그 다음에 특수금융은 가격 결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법적 해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장기적인 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모트는
해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법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을 받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장기 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해자입니다. 두 번째 해자는 이 전환 비용. 이 전환 비용이 높냐, 낮냐,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명확하게 락인, 고객이 계속 들어와서 다른 기업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의존도,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기존 서비스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 어려울 때, 특히 이럴 때 해자가 만들어지는데요. 대표 사례로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고요. 물론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는 지금도 아주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다음 어도비도 있죠.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도 있고요. 그 다음 대표적으로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와 쿠다 생태계가 있습니다. 요게 플러스 시켜보면은 팔란티어,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있죠. 이거죠. 바로 바꾸긴 바꿀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들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도 너무 큽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이 너무 드는 거죠. 네. 지금 소프트웨어, B2B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B2B 소프트웨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팔란티어의 B2B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장기성을 띠고 있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팔란티어가 과연 장기적인 경제적 해자가 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해자의 조건은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자, 네트워크 효과. 키워드로서는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수나 기업의 사용자 수,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업 수가 많아질수록 이 서비스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있죠. 그 다음에 메타, 인스타그램을 갖고 있는 메타. 예. 페이스북이 굉장히 사용자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구글 검색 사용자가 사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죠. 그 다음에 아마존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 다음 세계적으로도 구매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해자, 원가 우위입니다. 코스트 어드밴티지. 바로 가격 부분이죠. 이게 키워드는 바로 규모의 경제, 그 다음에 공급망 지배력입니다. 그래서 경쟁 업체보다 더 싸게 만들거나 공급할 수 있는 구조적 우위가 있어야 하고요. 대표적으로 월마트와 코스트코. 코스트코 생각하시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뭐 한국에는 이마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마트의 노브랜드 같은 거. 노브랜드 하면 되게 저렴하게 좋은 물품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월마트와 코스트코가 대표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TSMC의 반도체, 더 빠르게, 그 다음에 더 저렴하게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죠. 그 다음 BYD, 중국의 BYD도 전기차를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을 맨 처음에 인하하고 그걸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원가 절감을 하고 다시 점유율을 확대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네, 이걸 통해서 해자의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해자를 분석하는 경우에 흔한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착각하고 과대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높은 점유율을 띠게 됐을 때 그 기업을 해자를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 속도가 빠른 회사일수록 해자가 빨리 침식될 수 있어요. 빨리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브랜드가 강하지만 원가 구조가 불리하게 되면은 이 해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해자가 이 CEO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CEO의 능력과 해자는 조금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기수가 해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해자가 침식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기술이 변화되거나 규제가 변화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비자의 행동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기존 해자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모토로라 같은 기업들은 완전히 해자가 무너졌죠. 네.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AI 시대가 넘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해자가 무너지진 않았지만 또 다른 해자, AI라는 또 다른 해자가 만들어지면서 약간 지금 점유율을 뺏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규제가 강화되면은 가격 결정력을 상실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판매하던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가격을 비싸게 뭐 이렇게 여유롭게 유동적으로 매길 수 있었을 텐데 이것도 애플과 유사하겠죠. 근데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 다음 소비자 패턴 변화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약화되는 거죠. 이것도 애플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아이폰 6나 아이폰 7, 뭐 아이폰 5 이게 나왔을 때는 사용자가 무조건 아이폰이라고 하면 구매를 했어요. 1년마다 한 대씩 막 교체를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 13, 그다음 아이폰 14, 15 이렇게 나오면서 사용자들이 이걸 소비하게 되는 패턴이 변화되게 됐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격이 비싸진 것도 있고 소비자가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짐에 따라서 아이폰을 굳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이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약화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해저는 한 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지표입니다. 특히나 빅테크나 기술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 전략이 대두될 수 있는데요. 니치 시장이나 독점 구조가 어느 정도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광활한 시장에서 5% 점유를 하는 것보다 작은 시장에서 40% 점유를 갖고 있는 게 더 강력한 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B2B 산업일수록 이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기업 간의 산업일수록 이러한 원리가 더 강력하게 전환이 되는 거고요. 기업과 여러 명의 고객일수록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지 또는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자를 실제로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닝스타의 방식인데요. 여기에선 ROIC, 산업 구조, 지속 가능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모닝스타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과거 10년의 ROIC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산업 내 진입 장벽, 즉, 큰 산업을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 경쟁사 대비 가격 결정력. 그 다음으로는 재투자율과 자본 효율성. 그 다음으로는 유저 락인 수준과 전환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으로 유지가 가능한지 이거를 검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자의 가치 평가와 매수 타이밍을 살펴보도록 해보면 너무 비싼 해자는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넓은 해자를 가진 기업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장기 수익률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같은 경우에는 질적 평가가 될 수 있고 적정 가치, 즉 기업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양적 가치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축을 동시에 평가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펫도시가 말한 경우에는 해자의 존재는 출발점일 뿐 가격이 결승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해자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어떤 기업을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기업을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경제적 해자는
장기 투자의 어떤 유일한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패토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변동성은 일시적이지만 해자는 영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해자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버핏과 모닝스타가 실제로 써온 굉장히 오랫동안 써온 투자 프레임워크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써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매일 움직이지만 해자 기업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복리로 쌓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 복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저평가된 해자를 찾아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보면 주요 개념은 경제적 해자, 경쟁 우위, 그다음 ROIC, 진입 장벽이었고요. 해자의 4대 요소는 무형자산, 그다음에 전환 비용, 그다음에 네트워크 효과, 그다음에 원가 우위였습니다. 이거에 따른 투자 전략은 적정 가치, 그 다음에 장기 투자, 그 다음에 모닝스타의 방식을 살펴봤고요. 사례로서는 애플, 그 다음에 비자, TSMC, 제약사,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자, 출처를 요약해드려 보면은 부자를 만드는 주식 투자의 공식, 경제적 해자, 팻도시라는 분이 저술한 경제적 해자라는 책을 참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닝스타 이코노믹 모트 메소돌로지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워렌 버핏 쉐어홀더 레터, 워렌 버핏의 어떻게 보면 주주서한을 같이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FDA Approval Process, Drug Pricing Regulation 연구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요 글로벌 기업 연간 보고서. 네, 연간 보고서에서도 어떤 경제적 해자를 통해서 투자를 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부분은 바로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6가지 이 평가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니 버핏 랩이었고요. 오늘 12월 8일 경제적 해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